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나의 회피형 남자친구 하편 들려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은 무겁고 피곤했어도 오랜만에 마음이 너무 가벼웠다.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희죽희죽 웃음이 삐져나왔다. 오늘 새벽에 그와 헤어지고 택시에 앉아서 나는 그가 준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고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혹시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였다. 평소라면 일요일 아침에는 10시나 넘어야 침대에서 빠져나왔지만 눈을 떠보니 겨우 7시였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살폈지만 그에게서 온 연락은 하나도 없었다. 아직 자나? 평소 잠이 많은 편인가? 어제 그 호들갑을 떨어놓고 내게 잘 들어갔느냐는 메시지 하나가 없다는 게 나는 너무 이상했다. 하지만 나처럼 그 역시 어제 술을 많이 마셨으니 아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생각해보면 그가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긴 했어도 우리가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긴 했다. 그는 내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어제 바로 그의 호감 표시에 대답을 했어야 했나 자책이 들자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술을 함께 마셨을 뿐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가 했던 호감 표시에 반응을 해주지 않았으니 내가 그에게 먼저 연락할 핑계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애매하고 갑갑하고 짜증나는 감정 속에서 3일을 버티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을 왜 안 하냐, 우리 무슨 사이냐를 따져들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는 그날 잘 들어가셨냐,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안부를 묻게 돼서 죄송하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의 적극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채 1분도 안 돼서 답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마침내 그에게서 연락이 온 건 3일이 지나서였고 그마저도 애매하기 짝이 없었다. 네, 저는 잘 들어갔습니다. 는 메시지 하나가 끝이었으니까. 나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가 나를 갖고 놀았다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놈한테 조롱까지 당했다고 생각하자 우울감이 몰려와서 나는 며칠 동안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3일 후에 그가 또 연락을 해왔다는 거였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닌 전화였고 나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왜 내가 그를 차단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일말의 희망을 가지긴 했던 게 확실한 것 같다. 그는 언제 차가운 태도를 보였냐는 듯 또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감정이 너무 큰 게 무서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였다. 이제 생각은 끝났으니 당장 만나고 싶다고도 했다. 나는 그동안의 분노나 우울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를 만났다. 그날 나는 그와 사귀기 시작한 거라고 믿게 됐다. 그는 만나자마자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으니 막 시작한 연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고 그날 이후 그는 넘치는 다정함으로 자주 연락을 해주어서 나를 안심시켰다. 문제가 없었지만 또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던 건 그가 손을 잡는 것 이상의 스킨십은 꺼렸다는 거였다. 한 달이 넘도록 그는 키스도 잠자리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굳이 서두를 마음은 없었고 그런 그의 태도가 나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지만 점점 더 서운하고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남자친구가 나를 욕망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나는 일부러 내 집에 초대도 해보고 나처럼 혼자 산다는 그의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냐고도 물었지만 그는 내 집에 오지 않았고 자기 집에 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함께 밤을 보내자고 대놓고 요구를 했다. 그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고 그 후로 곧 잠수가 시작됐다. 나를 차단한 걸까 싶을 정도로 전화나 메시지 모두 그에게 가닿지 않았고 나는 또 미칠 것만 같았다. 적극적으로 다가온 건 그였지만 나는 이미 짧은 시간 안에 그에게 푹 빠져버려서 고통이 더 극심했다. 그를 다시 보게 된 건 꼭 2달 후 우리가 처음 만난 독서 모임에서였다. 나는 혹시 그를 볼까 싶어서 꾸준히 모임에 나갔었고 그 기다림을 포기할 때쯤 그가 다시 나타났다. 회원들 앞에서 냉정을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의 차분한 표정을 보니 크게 사고라도 칠 것 같아서 몸이 갑자기 안 좋다는 핑계로 일찍 모임에서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 왜 그에게 한마디도 따지질 못했는지 나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아마도 나를 깊게 상처낼 무슨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정말 그와 끝났다고 믿었던 내게 그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유가 있으니 변명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메시지. 내가 메시지를 읽자 곧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어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